국민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도 밝혔듯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시기와 장소, 일제가 잘 조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미중 대화에서 훌륭한 중재자이자 주도자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선수를 두고 양국의 관계가 다소 교착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북미 간 교착을 원활하게 풀어야 할 조선의 분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북 그리고 북미,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풍류처럼 돌아갈 때 비로소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고위급 회담으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가 신뢰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은 고위급 회담과 함께 이번 주 아시안 게임 공동 입장과 한일 신구성에 이어 다음 주 이산가족 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조국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과 평화 체제로 이어지는 버팀목이 되기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0년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전체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북한산 석탄 단핵 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국내 일부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몰래 반입했다는 점과 정부가 미국의 첩보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제재 위반이라는 의혹만 부풀리고 정치 진정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강제해온 미국 내 보수 세력들에게 불리한 제공할 따름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미국 정부와 튼튼한 공조 속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미국 정부로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한국을 공유해 한국의 입항 사유가 있는 것 같다는 첩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입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수사에 이어서 조사 대상을 확대한 바 있고 북한산 석탄 수입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무슨 기획이냐며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당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정쟁거리로 삼고자 하는 야당들은 스스로 짚었다는 점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국민연금 정책 자문안에 공청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자문안은 매 5년마다 작성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닌 것입니다. 정부안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 여론과 당전 협의와야 hi중을 통해 질서 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개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판단 기준으로 국회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미래 노후와 현재 부담을 연회하는 것만큼 대학을 떠나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재타협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대표적인 노후 대책으로 양극화와 고령화를 심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제도이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연연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제도 운영에 있어 제도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번 주 정책 자문안에 대해 공청회가 열리기로 한 만큼 여야 모두는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현명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통일하게 됩니다. 오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3차 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고비 때마다 항상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번 3차 회담 역시 교차소 사업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3차 정상회담은 지난 2차례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가는 중요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출발점인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 종전선언 논의가 한층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 번영 등 3차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영광이 큽니다. 대표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보완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보도 내용이 확정된 정책 방향인 것처럼 알려져서 혼란을 부추겼는데 어제 복지부가 이 내용이 민간 자문위가 만든 자문안일 뿐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밖으로 전해져서 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복지부는 분명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다시는 이번과 같이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보수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회 피를 미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합의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앞으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갈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다음은 드루킹의 거짓말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경수 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그동안 해왔던 진술을 번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댓글 프로그램을 시연한 뒤 김 지사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오사카 총영사 청탁 문서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특검은 드루킹과 대질신문을 통해 마치 큰 것 한 방이 나올 것처럼 언론에 흘렸지만 결국 드루킹의 오락가락 거짓말만 확인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특검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던 내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거짓으로 드러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번 대질신문으로 김 지사의 결백과 무고함은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우리 민주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또 네이버가 고발을 했고 정정하겠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네이버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또 애초부터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김 지사가 먼저 특검 조사라도 받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려왔다는 의구심을 샀습니다. 남은 특검 기간만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범죄의 혐의자의 진술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백색 표로도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김 지사 소환 당시 신변에 대한 위험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특검과 경찰이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백색 테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테러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호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완주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내일은 첫 번째 국가공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입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알렸던 1991년 8월 14일 이후 27년 만일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길을 멀리 돌아왔다는 생각에 여전히 가슴이 무겁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운운하며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졸속 한일 위안부 합의도 이번 정부가 풀어야 할 막중한 과제입니다. 지난달 김복득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생존에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27분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할머니들께 드린 약속들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진실마저 뺏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피해자의 피눈물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자국민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일본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하지 못한 채 맵단 섬나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 맺힌 삶을 잊지 않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향후 6개월 동안 위법, 부당행위 재발 방지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그 역할과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정권 보호처로 전락했던 과거 부끄러운 적폐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보훈처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난 2011년 6년여 동안 박승춘 전 처장 체제에서 자행됐던 5.18 기념식 파행, 정치 편향적 나라사랑 교육, 보훈단체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설 뜻을 천명했습니다. 보훈처가 지난해 12월 박 전 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 의뢰한 데 이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적폐청산의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다가온 광복절을 앞두고 보훈의 의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후국혁명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더욱 공공히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훈처의 두 어깨는 그 어느 부처보다 매우 무겁습니다. 보훈처의 황골 탈퇴가 시급하고 절실한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훈처의 재발방지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 위원회가 마련하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관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BMW 차량 화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BMW 차량 폭발로 BMW 포비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자동차의 의미가 불끄는 소방차에서 불타는 BMW 차량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BMW 코리아의 긴급 안전 점검 및 리콜 조치, 정부의 운행 중지를 포함한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여 언제 불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인도 대응도 모두 안개 속에 묻혀 있습니다. 주 원인은 EGR의 결함이라고 하지만 왜 가솔린 차량에서 발생하는지, 리콜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서는 왜 화재가 발생하는지, 또한 유럽과 똑같은 모듈과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왜 한국에서만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 등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사측도 정부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BMW 측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반복하고 있으나 이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운행 중지 검토라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리콜제도 개선은 물론 미흡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자동차의 결함했을 때 교환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자동차 관리법인 한국정 매몰법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11시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BMW 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MW 코리아 사측 김효준 대표와 국토부 김정렬 차관 등을 직접 불러 BMW 화재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규백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미 남북 철도 공동연구사단 2차 회의를 가졌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의 역시 한미, 남북 각 차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제 일정을 마친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 치러진 첫 민간 군으로 평화를 향한 염원을 나타냈고 다음 주에는 이산가족 짧은 장봉이 세계인의 눈시울을 붉힐 것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 109일,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는 고작 63일뿐입니다. 남북은 고작 100여일 만에 70여일 불신과 단절을 넘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실험장 폐쇄나 한미연합 훈련 유엔은 신뢰를 향한 첫 걸음 면접에서 수십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강조하거나 미국 일각의 반복 정서를 지적하며 지지부진한 현 상태를 지적하는 말들이 있습니다만 70여 년 민족 대립의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은 속도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불과 1년 전 우리와는 달리 180도 달리 전쟁은 이제 사전 속에 존재하는 나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리단 신뢰입니다. 한미, 남북 사이의 불신을 과장하고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는 개인의 일탈 행위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균열을 조장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득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속한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적 염려를 애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에 근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평화를 일궈낸 위대한 국민께서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때와 동시에 전쟁 범죄의 차복함을 입증하는 증언 자체입니다. 우리가 국방계획을 든든하게 국군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소국의 피해를 온몸으로 감내했던 국민에 대한 보상과 기억 없이는 경제 대국도 군사 강국도 무의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의 만행 앞에 고통을 받아 했던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